오늘 오전 6시에 나와준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고요 종목 코드번호 028300입니다 이 HLB 영상 정말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한가 가는 날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다가 하한가를 보고 있었죠. 네. 오늘 보여준 흐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예정이고요. 이 하한가를 만든 그 기사의 장본인인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조선비지의 조땡동 기자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의 이제 뉴스 기사도 좀 나와줘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오전 6시에 나와준 거예요. 일단은 요런 뉴스가 나와줬어요. 바이오 잔혹사 반복되는 스캔들이 임상성공 뻥튀기 왜 계속되나, 이런 뉴스가 좀 나와줬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냥 요 기자분께서는 그 바이오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당연히 뭔가 그런 전 뇌피셜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의 뇌피셜은 누군가한테 팩트로 받아들여줄 수 있기 때문에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셨죠? 팩트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추리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공되면 미시판 허가 내세우다, 수습 불가. 국내에서 글로벌 3상 성공, 상업화는 사실상 도박이다. 장기 투자에 필요한 산업이지만 주가에 일일비한다 라는 키워드가 좀 나와줬고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FDA 승인 제품 현황에서 이렇게 쭉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도 있거든요. 실패하면 테러 없어, 솔직히 어려워. 그러면서 이제 HLB 진양권 회장님의 이런 유튜브 사진도 좀 올라와줬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이 신약 개발 과정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감추거나 멋대로 해석해 분칠을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결국 지금 HLB가 분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주분들이 조금 멋대로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 바이오 업체 재무담당 이거는 개발이 순항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거나 개발 실패나 지연 등의 상황에 대처할 역량이 갖췄느냐가 문제다. 특히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신약으로 선회하거나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국내 여건상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라고 기뜸했다. 대부분 시가총액이 많은 수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중시 투자자들의 반발 저항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 바이오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의 거짓말을 유도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난 투자자들 상대하게 더럽기까지 하다 라고 말한다라는 건데,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업 운영을 할 때 잘 되면 땡큐인데 임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뻥튀기 되니까 임상 실패라고 얘기를 하면 투자자들이 망치 들고 회사 찾아갈까봐 숨긴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완전히 그거죠. 이런 기업분들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증선위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아야죠. 검찰 조사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일단 그렇습니다. 신약 개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고위험 투자다. 그만큼 주주 배정 유증도 다 했죠. 임상 1상, 2상, 3상 블라블라블라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 이거예요. 가능성이, 제약바이오는 투기성이 짙고 가능성이 낮고 좀 리스크가 엄청 크고 임상 성공 뻥튀기도 계속되고 사실상 도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통계상 수치상으로 봤었을 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는 그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도 임상 실패를 해야 되는 건가요? 되게 의도가 되게 재밌네요. 그거는 아니죠. 응원을 해주질 못할 망정.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와줬고요. 저도 제가 이날이었어요. 이거 2월 17일, 2월 18일, 그리고 2월 24일 전에 23일 이때 똑같이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동일하게 똑같이 언급드린 부분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릴게요. 3월 10일이 증선이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증선이 넘어가면 검찰 쪽으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검찰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또 뭐냐면 무증 이슈로 주가의 방향성을 틀어줬어요. 지금 주가의 방향성 틀어줬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 밴드 안에서 제가 기술적 분석해 드릴게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가격을 틀어줬는데 검찰 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당연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언론 쪽에서 나와주는 이슈가 결국 그거잖아요. 지금 이런 뻥튀기다 어쩌고저쩌고 나와주는데, 그러면 검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잘 모르시는 개인차자분들께서는 그 이슈가 나와줬을 때 HLB? 뭐야 괜찮다면서 왜 검찰 조사를 받아? 무슨 일이야? 라는 상황이 발생되기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여러분 혓바닥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 말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이 토시를 슬쩍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혐오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뉴스 기사를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고 인지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해놓자라는 부분이 좀 키포인트거든요. 기사에서 이러는 거예요. HLB 증선위에서 검찰 쪽으로 넘어가 상세 조사 받을 예정. 이렇게 이제 나와주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좋게 표현을 하자면 증선이 조사 들어간 이후 관례상 검찰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가시적 결과물이 나와줄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치는 넘어가는 거는 대부분 다 그랬으니까 하는 식으로 유도가 되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뉴스 기사 만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국 HLB 검찰 조사로 넘어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가, 아니면 HLB 신라젠 절차 밟나 검찰 조사로 넘어가. 아니면 HLB 헬릭 스미스를 이어가는 것인가. 제약바이오는 뻥튀기다. 아니면 이어지는 임상 실패에 의한 검찰 조사. HLB의 운명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되게 제 HLB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만큼 예민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갓 태어난 애기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애기를 내가 손에 이렇게 탁 잡고 머리를 이렇게 굽혀지지 않게 머리 딱 대고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 애기가 얼마나 작은 충격과 소리와 터치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HLB가 그런 상황에서 뭔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일정을 앞두고 나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3월 10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전까지는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무중까지 올려버렸잖아요. 대주주 매도 이슈 나와주고 나서, 물론 그 대주주 매도가 이제 그걸 갚는 거지만, 만기 연장이 안 돼가지고 주담대 연장이 안 돼가지고 그걸 갚는 거였지만, 그래가지고 무중 때린 건데, 그러면서 투신 바꿔놨는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애기 같은 주식을 뭔가 둔탁한 망치로 툭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애기를 둔탁한 망치로 툭 친다라고 해서 어디 하나 안 부러지겠어요? 안 죽으면 다행이지. 그렇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미리미리 알고 인지하고 생각해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의도적인 그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뺀다? 그렇게 되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하한가 때 하한가에 손절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쵸? 하한가에 손절하신 분들 정말 많은데, 하한가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뉴스가 이상하다. 뉴스가 뭔가 이상하다. 뉴스 다시 체크 한번 해보자. 모멘텀 5호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자. 그리고 물량 가져갔으면 얘들이 팔아본 구간은 얼마야, 어느 정도 구간이 나와줬어, 의미가 있는 가격 밴드 얼마 정도 형성이 됐어,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결국 내가 모르면 앞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래요. 허브경제TV 보신 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좀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걸 그냥 똑같이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한가 들어갔죠. 하한가 물량 안 나왔어요. 하한가에서 물량 거의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아무 빈깡통 하락이야. 하한가에 험에서 들어왔어. 매수 주문 들어왔어요. 거기서 돈 써가지고 단가 관리가 진행됐어요. 예전에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온 가격대가 71,000원과 78,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8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71,000원에서 8만원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갔으니까 하한가에서 매수해가지고 물 탔으면 결국 본인들이 매수했었던 그 단가의 상단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만원 요 가격 밴드에서는 지금 네모난 박스 하나 쳐드리는 가격 보이시나요? 82,000원부터 7만원까지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물 타고 나서 리스크 관리 했다라는 겁니다. 물량을 받아준 가격대는 또 어디예요? 제가 64,000원에서 6만원은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가는 가격이라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예. 여기서는 물량을 받아가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고 무중 이슈로 주가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키워드가 뭘까요? 71,000원과 원초적인 71,000원과 이 8만원, 78,000원, 8만원이라는 가격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암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무정이 나와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71,000원에서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한 걸 보실 거예요. 그죠? 71,000원을 이탈시키고 회복해주고, 이탈시키고, 그 다음날 바로 회복시키고, 여기 올라갈 때 말때 올라갈 때 말때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주잖아요. 이 가격이 기준점이 되는 거 여러분들께서 지금 눈으로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럼 7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기준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주포들이 3월 10일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3월 10일이 일정이니까 증선이 일정이 나와주는 구간이니까 이 78,000원과 8만원 가격대에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77,000원과 78,000원과 8만원에 안착해주게 되면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보고 무너졌던 구간 다 회복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주포들이 거래를 터뜨리는데 7만원 8만원에서 계속 호가창 보면서 계속 대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78,000원에서 8만원 구간에서 만약에 주포들이 여기서 물량을 털어버린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물량을 모아간 가격대는 하한가 64,000원 부근하고요, 하한가 이탈시키고 나서 6만원에서 64,000원 구간에서 물량 다시 모아갔어요. 그리고 71,000원 유지해주면서 보나마나 반등 나와주면 이 78,000원에서 8만원 구간에서 팔아먹을 거란 거 또 물량 처리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리스크 관리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가격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안착시킨 다음에 또 추가 상방으로 태워서 올리겠죠. 만약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잘 나와주면. 그리고 그 일정까지가 3월 10일 지금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으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6월에서 7월까지 제약바이오 모멘텀 엄청 많아요. 그렇죠?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슈 있어요. 백신 CMO 관련 기업들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바이오 섹터 올라가요.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네오임문텍도 있잖아요. 4일하고 5일에 일반 청약 들어가잖아요. 글로벌 바이오학회 엄청 많잖아요. 이번 달부터. 그쵸? 20일에서 23일 뭐 있어요? 세계 내분비학회 있잖아요. 4월 10일에서 15일날 뭐 있어요? 미국 암학회 있잖아요. 6월 2일에서 5일날 뭐 있어요? 유럽 류마티스 학회 있잖아요. 그럼 4일에서 8일은 미국 임상종양학회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21일날 어떤 말을 했죠? 바이든 케어라는 이슈가 나와줬어요. HLB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 파이프라인 개발하고 있고, 일부세라님 몇 개 함정이었죠? 11개였나? 12개였나? 11개. 그리고 정증 완전간의 사례 몇 개죠? 15개였나? 14개, 15개 정도일 거예요. 예. 결국 바이든 케어 이슈랑도 엮여져 있고 바이오 학회 이슈랑도 많이 엮여져 있어요. 그리고 뇌종양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이뮤노메이 테라피틱스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바이든 이슈를 엮여줄 수밖에 없고, 모멘텀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은데 문제는 이 단기적인 모멘텀과 일정에서 주가가 얼마만큼의 흔들림이 나와줄 수 있냐가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월 10일을 기준점으로 내가 단기 관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월 10일 전에 매도해야 돼요. 예. 3월 10일 전에 매도하는 게 맞아요, 단기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근데 내가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3월 10일 이후에 뭐 검찰조사 뜬금포 어이없는 뭐 그런 뉴스 기사 나와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런 흔들림에 흔들려버리면 장기 투자 못해요. 예. 장기 투자 못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 정도 깡 안 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뭔가 이제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든 수혜를 만났네요. 바이든 4년 남았어요. 바이든 수혜 있는 것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뮤노메이 테라피티스가 교모세포종 치료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에요. 2상 이후에 NDA 이제 혁신 치료제를 FDA에서 혁신 치료제를 지정을 받게 되면 NDA 진행이 목표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4조 원이에요. 4조 원. 미국 시장에서만 2조 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LB 주주분들, 제가 오늘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제라 모멘텀도 말씀을 드렸고, 악재가 나와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허브경제TV에서는 언제나 팩트를 기반으로만 하방으로 갔었을 때 시나리오와 상방으로 갔었을 때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입니다. HLB 주주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최소한 내가 매매를 할 때 이 정도는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가격대는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 가격 밴드에서 우리 포지션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아직까지 그런 틀에 안 잡혀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허브경제TV 뭐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시면 허브경제TV 홈페이지도 오실 수 있으세요. 예, 저희가 뭐 이벤트는 사실 설프라이즈라고 이벤트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게 1년에 한 120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벤트가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 관리팀장님이 착하셔가지고 문의 한 번씩 주시면 관리팀장님이 좀 사근사근하게 또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고객센터 한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단기 매매로 단기 스윙 한 종목 청산하고 나와줬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짤짤이로 한 8%, 8%, 9% 이 정도 챙기고 나오면 되죠. 정말 짤짤이는 한 3%에서 뭐 7%, 크게 먹을 때에는 30%, 70%, 100% 이렇게 챙기고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주력주도 그렇게 청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나 허브경제TV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희랑 같이 하시게 되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 근거, 내려갈 때 근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고 어느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할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명확하게 다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언제나 좋은 결과물로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